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오늘은 노래를 못하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저는 이내입니다. 빗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비 오는 밤이고요. 장마가 정말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굉장히 피곤해서 애시당초 약간 노래는 못하겠다. 라디오도 녹음할까 말까 또 막 요즘 맨날 이 얘기가 들어가네요. 아무튼 그래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갈등하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왔다? 좀 이상한데? 아무튼 녹음기를 켰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5시 반 기차를 예매해 둔 상태였거든요. 근데 가는 일 자체가 도시락도 준비해야 되고 뭔가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한 3시 반부터는 준비를 해야, 한 3시, 3시 반부터는 준비를 해야 이제 5시 반 기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밤에 또 어제 사교대 글도 써야 되고 뭐 해가지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1시간을 알람을 맞춰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일어났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제 알람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평생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는지 아무튼 2시 반에 자서 3시 반에 일어난 다음에 유부초밥 싸고 어제 삶아놓은 감자 챙기고 그 다음에 구멍 뚫은 페트병, 뚜껑에 구멍 뚫은 페트병 챙기고 아무튼 도시락 싸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산역까지 이제 걸어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이제 걸어갔는데 와, 너무 하늘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5시에 해 뜰 때 나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 살면서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본 적이 없었네 하면서 길을 걸었고요. 기차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일단 그 SRT를 타고 지제역에 가서 경기도 어딘가에 또 지하철을 다 갈아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오래오래 막 걸려가지고 맞아, 버스도 너무 배차 간격이 넓어가지고 택시 탔죠. 아무튼 그래서 도착한 곳은 그 소나 돼지를 도살하는 도살장이었습니다. 비질리라는 행사에 대한 소식을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뭐 불침번 혹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밤에 뭐 임종을 지키는 것 아니면 목격자가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는데 그 공장식 축산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의 마지막을 보고 기록하고 잊지 않고 알리는 걸 하겠다는 뜻의 비질이라는 행사였는데 비도 오고 멀리도 가야 되고 뭐 아무튼 걱정을 했어요. 제가 또 화요일 목요일 날 수업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또 쉽사리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떨리고 무서웠어요.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가서 일행보다 먼저 도착을 해버려서 이미 돼지가 가득 실려있는 트럭 2대 앞에 우리가 내렸거든요. 근데 사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그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과 활동가들이 관계를 잘 맺어와서 이제 어떤 의도로 이런 걸 한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하지는 말라고 좀 조심해 달라는 걸 공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막 심장이 엄청 떨렸는데
아무튼 이제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고 그 뒤쪽에서 모였더니 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고 서울에서 대부분 왔지만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뭐 부부도 있고 커플도 있고 혼자, 그러니까 휴가 내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온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있어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2주 전 비질 행사만 해도 엄청 떼양볕에 막 죽어나가는 돼지들도 있고 너무 목 타고 괴로워해서 이제 물만 조금만 이렇게 뿌려줘도 막 돼지들이 10마리씩 다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막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기사에서 보았는데, 오늘은 차량이 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이미 비가 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들이 물을 그렇게 원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아무튼 뭔가 상상했던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돼지들이 굉장히 좁은 트럭에 제대로 설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서로 뒤엉켜 있었고 그 분뇨 똥과 막 더러운 것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돼지들의 색감했는데 코만 촉촉하고 분홍색이었는데 얘네가 막 비가 오고 바람이 시원하니까, 그리고 거의 처음 외출이잖아요. 첫 외출에 죽게 되는 건데 그 코가 트럭 밖으로 계속 나와요. 그 분홍색 코가 보여요. 바깥의 공기를 맡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근데 호기심이라는 건 정말 그 생명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이미지들이 많은데 그 분홍색 코가 바깥을 향해서 계속 킁킁거리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눈이 또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눈도 많이 마주쳤고, 그 다음에는 소리죠. 저 멀리 이제 트럭이 패턴이 있던데 트럭이 이제 트럭 무게를 재는 바닥이 있어요. 재고 소독을 치는 그곳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빈 트럭이 나와서 다시 무게를 잽니다. 그러면 이제 돼지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러운 빈 트럭이 나와서 어디론가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트럭이 다시 돌아올 때는 깨끗하게 세차가 된 트럭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차량 넘버들은 서울, 경기, 전라도 다양하게 있었고 트럭의 크기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멀리서 도살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돼지의 울음소리죠. 그 소리는 돼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도 무섭다, 무서워 살려줘로 들릴 만한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서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돼지들을 가까이서 보고 사진을 찍고 물을 그 구멍 뚫은 페트병에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고 미리 챙겨온 감자나 수박 이런 것들 먹여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잘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활동가들을 따라서 바로 그 옆에 도매로 고기가 되어 있는 아이들을 파는 그곳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곳에 이제 도매 상인들은 고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진 않았고, 그리고 일하는 분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였고, 거의 이제 이렇게 발라내고 가죽 발라내고 하는 것들은. 안에 들어갔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저는 육식을 오랫동안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역겹다, 비리다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냄새들이 오히려 익숙했어요. 고기가 되어버린 그 모습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다는 게 오히려 좀 신선한 충격이었고, 거기서 이제 배가 좀 고픈 상황이었는데 어디선가 이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났을 때
내가 자동으로 내 몸이 맛있는 냄새라고 이걸 인식하는 몸의 변화, 그걸 느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막 부위별로 돼지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돼지 머리 같은 거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리고 소 머리 같은 것도 익숙하게 저는 봤고, 근데 중간에 굉장히 기름진 그 바닥을 한번 지나가게 됐거든요. 청소하기 직전에 뭔가 해체 작업을 했고 기름들이 떨어져 있어서 정말 미끌미끌한 바닥을 걸었던 그 감촉이랑 바닥에 이제 한두 방울 떨어져 있던 피, 그런 인상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게 굉장히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를 내 몸으로 본 거죠. 내가 좀 전에 그렇게 살아있는 돼지의 모습을 보았고 이후에 고기가 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가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내 안에서 잘 매칭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마음에 그렇게 동요함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인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 저는 진짜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어떤 친구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어떤 이야기들. 이제 뭐 어릴 때 아빠한테 맞고 자랐는데 가족들이 내가 맞고 있는데도 어떤 힘도 쓰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돼지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순간이 떠오르고, 군대에서 이제 뭐 그 사람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면서 어디로 실려갈지 모르는 상태로,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실려갈 때 저 느꼈던 그런 원초적인 두려운 마음들, 그런 게 이제 실려가는 돼지들을 보면서 떠올랐다고도 하고,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어서 내 고통 하나에는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서 다른 생명체의 고통에는 무덤덤하고 있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의 막 오열할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네. 대충 느꼈던 것들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낭독도 아무튼 비건 김한민 작가님의 어떤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 노래는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네. 피곤한 하루였지만 좋았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좋았어요. 네, 잘 다녀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세계와 나의 세계를 분리시켜서 나에게 고기만 제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막 상상하면 무서울 것 같고 걱정이 됐지만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담담하게 오히려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더 극단적으로 운동하고 더 극단적으로 문제를 느끼는 친구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든든했어요. 네, 저는 그런 하루를 보냈답니다. 어쨌든 낭독. 김한민 작가님의 아무튼 비건 60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나는 어떻게 외면의 천재에서 외면의 둔재가 되었나. 나도 이 땅에 사는 누구나처럼 지극히 한국인스럽게 살았다.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혀 가는 대로 허겁지겁 먹었다. 정신이 없는 상태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우린 그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 그게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정신 상태를 반영한다. 건강한 삶에 필요한 시간과 여유,
다 사치스런 얘기였다. 내 먹을거리에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게 사치처럼 여겨지는 삶. 내 건강을 지켜줄 단 1시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삶. 이 자체도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건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겼다. 자연과의 교감도 전무했다. 동물과 자연을 좋아했지만 주로 상상의 세계에서였지 현실에서는 단절되어 있었다. 나의 추상적인 감수성 괄호 열고 아기 돼지 삼형제 괄호 닫고 와 구체적인 일상 괄호 열고 돈가스 괄호 닫고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 혹은 외면했다. 사람은 정말 아파봐야 하나보다.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떠올릴 때마다 아찔하다. 과로, 스트레스, 고기나 기름진 음식 위주의 마구잡이, 식습관, 인간관계 불화 등이 겹쳤다. 뻔한 이야기다. 몇 번 경고 신호가 왔으나 무시했고 젊다 보니 대충 넘어가 운 좋게 그럭저럭 회복되어 곧 잊혔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다. 그날도 나는 내가 얼마나 안 좋은지도 몰랐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 누나가 먼저 알아봤다. 너 몸이 좀 안 좋아 보여. 내가 아는 분에게 꼭 진료 한번 받아봐.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았던 사촌 누나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반강제로 어느 지하번에 내원 예약을 해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은인 같은 분이다. 지하번은 김포공항 근처. 멀다고 툴툴거리면서 무거운 걸음을 했다. 지압사 선생이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 것만으로도 통증을 느낄 정도로 온 몸이 망가져 있었다. 비로소 얼마나 아팠는지 깨달았다.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정말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마음을 굳게 먹고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앞으로는 귀찮음이 내 행동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당장 그날부터 바꿨다. 음식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고 장시간 앉아있지 않았으며 돌아갈 일이 생겨 더 걷게 되면 고맙게 생각했다. 일하다가 머리가 뜨거워져 판단이 흐려지면 즉시 모니터를 끄고 숨을 돌렸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필사적으로 삶의 여유를 찾았다. 먹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지압사 선생의 권고대로 가능한 육류를 피했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 왜 육류가 문제인지, 특히 우리가 육류를 즐기는 방식이 어떻게 문제인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접했다. 남들처럼 나도 돈가스나 베이컨을 좋아했기에 처음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루빨리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고기 따위 이제 아무래도 좋았다. 병의 감각이 어떤 것인지 체험했기에 다시는 그 나락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았다. 고치기 힘든 습관이라도 고치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 육류를 의식적으로 줄이다 보니 조금씩 미각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가끔은 고기를 먹던 시기였다. 내 돈 주고 사 먹진 않았지만 누군가 권하면 얻어먹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대형마트에서 사온 치킨의 포장을 뜯고 닭다리를 한 입 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다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곧이어 다른 사건, 발음조차 하고 싶지 않은 두 단어, 구제역과 살처분이 일어난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날 이후로 돼지고기를 피하게 되었다. 소고기는 맨 마지막으로 끊었다. 우연히 충청남도로 놀러갔다가 농장에서 소의 눈동자를 본 적이 있다. 송아지는 아니었고 청년소 정도 됐던 것 같다. 눈망울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는데 나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자신을 생명으로 바라보는 인간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 시선이 절대 잊히지 않는다. 나는 동물들이 말을 못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인간의 언어를 쓰지 않을 뿐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시끄러운 인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효과적으로 깊이 전달한다. 착하고 순수한 소야, 너는 또 어디서 도살되어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갔을까? 철학자 레비나스는 얼굴의 윤리학을 말한다. 그는 얼굴은 하나의 명령이라고 했다. 얼굴은 그 자체로 언어를 초월해 우리에게 말을 건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죽이지 마라.
형제여 자매여 모든 얼굴은 그렇게 말을 한다. 사형대에서도 사형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처형을 한다. 우리는 얼굴 있는 것을 먹는 꺼림칙함을 본능적으로 한다. 내 친구의 어머니는 식탁에 생선을 내어놓을 때 얼굴 부분을 가렸다고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찰하게 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한때 얼굴이 있었던 생명이라는 걸 환기해주는 성찰의 효과. 얼굴이 있는 동물들을 마주보면서 죽이고 먹는다는 것은 사실 웬만한 인간이 정신이 똑바로 든 상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무뎌지고 마음의 벽이 확고하게 쳐져야,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이기를 잠시 멈추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소, 돼지, 닭과 같은 대표적인 가축들 이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에게 상상도 못할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환경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깨달은 건 그 다음에 차차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면서 내 몸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천천히 비건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급하게 읽은 부분을 찾긴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김한미 작가님도 뭔가 특별하게 시작하진 않았네요. 건강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졌더니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비건이 되셨나 봐요. 그래도 뭔가 단기간에 뭔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대단한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의지력을 또 가지진 않았잖아요. 저는 오늘도 계속 생각했는데, 사람이 동물을 먹는 행동은 뭔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거기에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읽었던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 루이스 세풀베다 작가님의 책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인 개마저도 자기가 무언가를 먹을 때는 살생을 한다고 해도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그 에너지가 나에게 와주어서 고맙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연결감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비건을 지향하지만 고기를 먹는 게 나빠서라기보다는 저는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비건을 지향하게 된다는 생각을 오늘 그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의 돼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김한미 작가님의 이야기고, 저는 또 어떤 저의 이야기가 이어질까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레비나스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서 저 오늘 굉장히 얼굴을 많이 봤거든요. 죽기 직전의 돼지, 죽기 직전의 소, 죽은 직후의 돼지 얼굴, 죽은 직후의 소 얼굴, 하나하나 다 보았는데 그 얼굴들을 마음의 사진으로 탁 찍어놓고 자주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없으니까 아쉽죠? 저도 아쉬워요. 지금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런 동물권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머릿속으로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네, 늘 그랬던 것처럼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만들어가지고 라디오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은 자야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가 진짜 너무 길었네요.
그 와중에 저 돌아와서 피아노 학원에 연습도 하러 갔다 왔거든요. 네, 우리 다시 시작해 봐요.